오늘 여러분 도어대시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상장을 했습니다. 와 정말 특히나 기록적인 아니 그 두 회사 다 지금 기록적인 상장을 했고 예. 특히나 지금 도어대시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상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언급 안 할 수는 없죠. 도어대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하고 제 경험상 도어대시는 엔트리 베리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낮아요. 소프트 베이스로. 그다음에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결국은 10센트, 20센트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임 전쟁이다. 다임 전쟁이죠. 결국은 레브뉴는 늘어날 거예요, 확실히. 이게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가 뭐 자전거를 타고 뭐 모터사이클을 타고 뭐 우버처럼 이렇게 타고 근데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늘어날 거는 확실히 보이나 프로핏 마진은 점점 갈수록 띵해질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하라. 투자는 저는 원하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불개미들이 와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퀀텀 스케이프는 그렇지 않았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사람들이. 근데 데이터가 나와서 갑자기 2, 3일 된 거지. 근데 지금 나오자마자 이렇게 저는 미국 형님은 보는 대회에서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아닌 부가 서비스 차원에서 이 서비스가 보여지고 무한 경쟁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자율주행차가 생기고 그다음에 딜리버리 시스템 자체가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수혜 산업이죠. 이 딜리버리 서비스가 안 나니까. 근데 팬데믹에 백신이 나와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는 문화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거, 쓰레기 많이 생기고 또 치워야 되고. 직접 가서 하는 비즈니스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시장이 증가되는 속도는 그때는 또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롱텀으로 투자하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여러분한테 추천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뭐 IPO 갔나 보다. 또 이제 불개미처럼 또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도어대시 같은 회사는 이미 많이 알려진 미국에서는 이게 배달 1위거든요. 한국이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고 영국에는 딜리버루가 있고 각 회사마다 로컬 킹들이 있는데 미국 킹이 도어대시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좀 줄어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배달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정말 기록적인 IPO 첫 신호탄을 냈습니다. 오늘 뭐 준비도 안 했지만 에어비앤비 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어비앤비는? 제가 몇 달 전에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저는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에어비앤비하고는 사용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죠. 사용을 안 해보고 하니까 연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분석적이고 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레널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노 코멘트.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어대시와 에어비앤비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미국 형님은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뭐 제가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켓 무브 마지막이죠. 우리 스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장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브랭책 IPO라고도 하죠. 올해 여러분 200건의 스펙이 올라왔고요. 또 640억 달러를 레이징을 했습니다.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 IPO 그동안 전통적인 IPO 말고 또 새로운 방식의 자금 조달 방법이 됐고요. 엄청난 버블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거는 올해 확실합니다.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신호와 노이즈가 너무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셨죠, 그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펙으로 상장한 거랑 S&P 500가 결국 1년을 쭉 놓고 보니까 결국은 버블이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80~90% 이상이 조금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지만 S&P 500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라. 처음에 확 물려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이 네이처 오브 비즈니스가 이렇게 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펙이라는 거는 이제 스펙을 인수합병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을 때로 올라가서 나오는 거거든. 거기다가 일반 투자자들이 또 거기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에서 IPO하고는 조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좀 많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올라가다가 몇 달에서 이게 아니네 하고 푹 떨어진 경우가 많더라 대부분이. 그래서 스펙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스펙 올라간 거는 제가 파이낸셜 퍼포먼스 있냐를 먼저 물어봐서 파이낸셜 퍼포먼스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스노우플렉이었어요.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스노우플렉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노우플렉을 제가 추천을 하죠. 추천이 아니죠. 추천이라 언급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했었죠. 얘기했죠. 100불, 80불 땐가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80불. 지금은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것도 골라서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여러분들이 무조건 되고 무조건 스펙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조심하게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저희 미국 그 형님 방송을 보시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좀 귀한 것들만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그 스펙 때문에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장을 했고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유망한 기업들을 좀 뭐랄까 투자를 하면서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이득을 얻고 싶은 건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건데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회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조심하셔, 유의하셔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미국 형님과 같은 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더밀크닷컴 구독을 하시면은 저희 앞으로 스펙뿐만 아니라 많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여러분들 더밀크닷컴에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저 밑에 그 더밀크닷컴 나오니까 거기 한번 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듯이 여러분들도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분석을 해서 그게 제 잡이니까 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장 뭐 이래서 엄마가 식재료 준비하듯이 좀 선별적으로 그래도 배탈은 나지만 좀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먹일 생각입니다. 먹인다니까 먹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언급한 것들을 추천을 저희는 못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